오세훈의 대항마가 누가 될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인데요. 김준일 대표님, 이낙연 전 대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알 알 수 수 없습니다. 없는데 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비대위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송영길이라는 인물의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그 송영길 전 대표까지 뭐 전략 공천을 하는 거를 포함을 해서 아니면 경선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전략 공천 지역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반드시 외부에서 한 명 아니면 점 찍어서 이 사람한테 공천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서울 공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지방선거에서 거기 이게 얼굴 간판이고 이게 주목받고 그러는데 지금 6명 등록했는데 그 6명 가지고는 붐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송영길 이를테면은 뭐 박주민 뭐 정봉주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김진애 이런 분들 가지고는 도저히 붐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아니면 외부에서 이게 찾아가지고 붐업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에서 거기에서 또 이를테면 같이 경선을 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고 아직 지금 그러니까 후보군에 있는 거네요?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지금 이 6명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를 원칙을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최종적으로 누구를 공천할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론의 흐름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가상 대결 결과를 좀 보겠는데요. 자, 송영길 전 대표와 그리고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가상 대결했을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50.8%로 나타났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3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35.7%, 이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7.4%로 나타났네요. 네, 다른 그 후보군과의 가상 대결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미 출사표 던졌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39.2 대 49.8 가상 대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35.7%, 오세훈 후보가 49.4%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누가 나와도 우세다. 여론조사 지금 나온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 이제 지난주 말에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천 면접을 봤습니다. 저도 공관위원이라서 같이 했는데 너무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시더라도 오세훈 시장 카드는 거의 필승 카드가 아닌가라고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판세 분석은 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보자면은 송영길, 박주민 두 분이 조금 높게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 안에서 새는 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지지층은 모두 다 결집이 되는 카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낙연 후보가 다소 낮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친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비토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완전히 흡수하기는 어려운 카드가 아닌가. 뭐 일단 저 여론조사만 보고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박주민 의원이 일단 그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상 양자 대결을 비교해 봤을 때요. 요거 좀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만고만합니다. 다 여기 나오신 분들 네.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한테 10에서 11%포인트로 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다 오차범위예요. 거기서 1%. 그러니까 재밌는 게 방금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지지율이 좀 빠졌어요. 여기서 보면. 근데 오세훈 시장도 상대적으로 빠졌습니다. 다른 후보랑 붙었을 때는 50%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47.4 이낙연 후보랑 붙었을 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되는 거예요.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송영길 하면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더 지지층 결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집을 하는 건데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간 온건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지층이 이완되고 이쪽도 상대적으로 이완이 되는 중도가 거예요. 좀 흩어지는군요. 예, 근데 이제 막 결국 선거에 가서 마지막에 그러면은 중도표를 가져오는 게 어렵냐, 자기 지지층 표를 가져오는 게 어렵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중도를 가져오는 게 더 난이도가 높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이게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더 경쟁력이 있다 해석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교통 정리가 복잡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후보가 누가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픽 보실까요? 여론조사 흐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김은혜
전 대변인이 27.6%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김동연 대표가 19.3%, 유승민 전 의원이 15.9%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이. 진짜 아마 난감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혹자들이 이제 경선 흥행용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초기에 하기도 했는데 그걸 보란 듯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뭐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저 그래프 다자구도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또 김은혜, 유승민 두 후보가 별로 격차가 없는 뭐 그런 네. 것들도 있으니까요. 저희 일단 경선 흥행은 될 것 같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도 아까 전에 이낙연 대표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에 제가 국민의힘 여기 뭐 국민의힘 천하람 위원장도 계시지만 예. 분한테 여의도 연구원에서 돌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 가상 여론조사를 중도에서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가져오는데 네. 그거보다 더 크게 보수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약간 투표가 지지를 저어한 거예요. 근데 막판에 그러면 진짜 초박빙으로 가면은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이라도 안 할 것인가. 이제 이건 또 물음표가 남는데 어쨌든 저거는 조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어찌됐든 열성 보수 지지층한테 인기가 없는 거가 다시 확인이 됐다라는 예. 게 이제 저 지표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선거 막판에 가면 여론이 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